반갑습니다. 주식 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양시장은 이 지수상 상승 자체는 좀 의미있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관의 순매수가 돋보이고 개인의 순매도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11월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도 했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라는 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그래 일단 지켜보자, 이런 좀 관망 기조로 작용을 하는 그런 하루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시행이 진행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었지만 이미 기대감이 좀 퇴색된 흐름이 나왔고 선반영된 영향 탓일까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주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뭔가 관련된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섹터가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가상화폐 등 NFT와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순환이 다소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의 순환에서 좀 소외가 되었다고 해서 아예 좀 순환 기조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봐야 할 변수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일이 캠트로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캠트로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보,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은 이 테슬라, 벤츠, 현대차 등이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배터리 교체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다소간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캠트로스의 경우는 사실 이 기존의 4만 개 배터리를 쓰던 LFP 배터리를 쓰던 간에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이 기업 자체적인 밸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섹터 전체적인 지금의 조정세를 활용해서 매매로 연결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이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조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정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신규 상장주였던 이 엔캠이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장 초반에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 2차전지 관련된 단기성 수급들을 모조리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모가 대비 이 시초 가격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출발을 했고 장중 변동을 통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때 이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단기성 물량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이 빠져나간 물량이 엔캠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기존의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낸 상황입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장 초반에 시간대별로 보면은 엔캠이 초반에 상승을 강하게 가져갔던 것과 좀 반대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초반에 상승세를 가져갔지만 동시에 이제 엔캠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는 좀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박스권이라는 이 하단의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지켜주지 못한 최근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명확하게 꼭 집어서 좀 말을 하기는,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현 구간에서 좀 일단의 정체를 나타낸 것이 이후에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반등을 위한 지지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종목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2차전지 섹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이번 LFP 배터리로의 교체는 코발트라는 기존의 비싼 원료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산화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원자재 가격 파동으로 인한 가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및 이 배터리 제조업체인 이 비아디가 이번 달 들면서 배터리 제품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도 사실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이라는 메리트로 인해서 배터리를 좀 교체하는 걸 좀 감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퇴색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물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의 이 배터리 교체로 인한 2차전지 섹터의 악재는 이 캠트로스라는 기업의 특성상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LFP 배터리의 가격 인상 기조로 인해서 지금의 이 배터리 규제 이슈 자체가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요소들로 이 최근에 순환매에서 소외된 2차전지 섹터이긴 하지만 금일 이 신규 상장한 엔캠의 여파로 이동했었던 수급들이 다시금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이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 섹터 종목들 중에 이 가치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본다면은 캠트루스라는 이 기업 종목의 메리트는 다시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한 수급이 현재 이제 단기적인 놀림이 좀 강하게 작용했던 이 캠트루스에게 다시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하게 나타난 이 낙폭 이 상황에서 상승세를 반등세를 다시금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국에서 이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고 이번 달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환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 전기차로의 변화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 배터리에서도 열폭주로 인한 배터리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이 캠트루스의 성장은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의 이 캠트루스 최근에 이 고점 구간 자체를 좀 돌파하는 그런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캠트루스의 조정 과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순환매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등락을 활용하는 단기성 매매로서 효율을 봤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접점을 다지는 바닥권을 공략해보는 그런 시기로서 활용을 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여기에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지켜볼 만한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부터 해서 종목 개별적인 이 흐름까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인지해둔 상태에서 이후에 좀 각각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맞춰서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매수한 종목 이 기업이 그냥 뭐 하는 기업이야, 어떤 모멘텀 어떤 재료가 있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 말고는 어떤 변수라든지 이미 기존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내재 가치라든지 이 시장의 변화, 업황, 순환매에 따라서 내 종목이 영향을 받을 정도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작용을 했을 때 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변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 매수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의 개요라든지 모멘텀 성장성,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넓게 시장, 업황, 순환매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 아침 미증시를 보고 오늘 시장이 어떻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놓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죠. 매수할 때는 분명히 단타로서 매수를 하는데 그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에는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결과는 좋기가 힘들 겁니다. 수익이 날 때는 내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계획한 대로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수익이 나면 그저 좋은 거고 손실이 나면 그저 아쉬운 거고 거기서 끝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저런 요소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처럼 주가의 변동마다 홀딩이냐 대응이냐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인 청산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단기성 종목들의 경우는 매수 신호에 애초에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이 좀 쉽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주식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들을 잘 따라오면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시고 나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관련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활용을 해주고 계시는 저희 주식 플러스 이 기간적인 부분을 추가로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 꼴. 월 10만원 정도면은 사실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말 해봐도 괜찮을까?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010-775-2362 이 번호로요. 본인의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저희 주식 플러스에 좀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편하게 말씀 나눠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1월 들면서 올해도 이제 2달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 시행 자체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할지 어떤 변수로서 봐야 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언가 이 시장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뭔가의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의 제한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준비한 대로 상황이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